네, 안녕하세요. 정체까지 담당한 김기수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습작한데도 불구하고 제천 발전을 위해 소중한 시간 내주신 송강호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 그리고 성명준 이장님을 비롯한 시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 국회의원 초청 현안 사업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시겠습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이 주입되는 행복도시 제천을 위해 온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군규 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천시장 이군규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국정에도 매우 바쁘신데 특별히 우리 제천시를 누구라도 아끼고 사랑하시는 송강호 의원님께서 직접 시청까지 방문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저희들의 건의사항을 정성하시려고 오신 데 대해서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강호 의원님의 시청 내망을 화려한 뜻에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천시가 이번에 좀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 뜨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근 지역에 비해서 의회가 정말 단단하고 시민만 바라보고 원 구성하고 의회를 운영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제천시 의회에 대한 찬사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이끌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서 의장님께 또 추임하신 성명준 의장님께 감사와 성원의 박수 한번 보내십니다. 또 우리 지역에 양쪽에 도의원님이 한 분씩 계시는데 한쪽은 시의회 의장을 지내면서 도의원의 또 재선에 성공하셔서 충북도에 가셔서 무거운 무게 중심을 가지고 우리 제천을 위한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강영삼 우리 도의원님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우리 격려와 성원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셔서 도당으로부터 대변인으로 또 선임되시고 도에 가시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하시면서
도 전체의 교육 예산을 총괄하시면서 특별히 제천시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윤홍창 도의원님, 도의회 교육위원장이신데 박수를 한번 보내드립니다. 제가 요즘 업무 현황 파악을 위해서 운전동을 좀 다니는 중인데요. 다니면서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에 민선 5기까지 오면서 많은 시장, 또 많은 의원들이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 6기는 그보다 조금 더 나은 한 걸음 더 나가는 그런 민선 6기를 만들겠다라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또 어쩌면은 제 자신으로 봤으면 해보려고 생각할 정도로 민선 6기의 진용이 드림팀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우리나라의 국정을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 갖고 믿고 있는 특사로까지 보낼 정도로 신뢰하고 있는 송강호 의원께서 사선의 발록으로 중앙정치 무대를 다 아우러 주시고 또 지역사회에서는 다른 정파를 대표해서 출마하였지만 시민들과 함께 시민시장 시대를 만들고 있는 부족하지만 제가 시장을 맡아 뛰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목소리를 다 아우러서 화합된 그런 제천시 의회를 만든 의장님, 또 양 도의원님. 정말 이 황금 같은 그런 드림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미 출마를 선언할 때에 저는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 초정파적 시 운영을 하겠다라고 선포 한 번 했습니다. 저의 이른귀의 삶 속에, 저의 소신과 원칙 속에는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복리 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만 모든 것을 걸겠다라고 이미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에 정말 우리 송강호 의원님이 안 계시면 하기 어렵습니다. 시시한 국회의원들처럼 정파 따지고 또 너나 나나 편가르고 있으면 일이 안 됩니다. 송강호 의원님께서 취임하기 전부터 제가 당선자 시절부터 서울에 오르내리면서 각 부처를 다닐 때마다 저에게 송강호 의원님께서 살짝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송 의원님 좀 팔고 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제천시를 위한 일이라면 그래도 좋아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를 가나 기재부를 가나 안행부를 가나 그 농림부를 가나 문화관광부를 가나 어딜 가더라도 얘기하다가 막히면 송강호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일이다 라고 팔았습니다. 그 성과도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송강호 의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제천의 새로운 변화의 물줄기는 커집니다. 여기에 못지않게 또 국회에 올라가면 또 야당의 역할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임위원장이 일부 야당에게도 배정되어 있죠. 그래서 야권의 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또 송 의원님 하시는 일을 제가 조금 도와서 야권의 목소리를 제가 가서 전달해서 약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제천시대의 통합의 시대, 제천시정의 100% 시민이 함께하는 시대를 만드는데 무엇보다도 크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제천시정을 뒷받침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송강호 의원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이 자리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송강호 의원님의 큰 리더십에 크게 박수로 감사를 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한 지 한 3주 지났습니다. 이 3주 동안에 제가 배운 것도 있고 깨달은 것도 있고 각오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천시정의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또 무엇보다 여야를 떠나 정파를 떠나 지역사회의 여러가지 이해관계를 떠나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가는 민선 6기의 시민시장 시대를 결단코 확고하게 만들어갈 각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송강호 의원님을 보좌하는 보좌팀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국가장 여러분, 저와 함께 또 송강호 의원님과 함께 여야가 다 아우러지는 새로운 민선 6기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의되고 논의되는 예산 사안이 우리들의 정말 꿈이기도 하고 또 송강호 의원께서 사선을 하시면서 꾸었던 꿈의 연장선상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정말 온몸을 다해서 손잡고 도전하면서 때로는 떼쓰면서 함께 해가겠습니다.
우리 좋은 논의구조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시정을 정말 주신 예산 100원이면 120%, 200%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가치 있게 써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행복도시제천 민리 대변자이신 제천시의회 송명규 의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빠져. 우리 제천시를 위해서 늘 무한 애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귀한 시간을 내주신 송가옥 국회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이 실타래 꽃이 많이 꼬여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 오늘 또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문규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제천시가 안고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고 또 어떻게 풀어야 할 고민하는 자리고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하는 기회의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무엇을 위한 것이 제천 시민을 위한 길이고 제천시 발전을 위한 길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귀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두 가슴에 있는 거 다 풀어놓고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도의 윤홍창 교육위원장님과 강관삼 도의원님, 양순경 시의회 의장을 순으로 참석하신 의원님들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의원님들께서 생략을 원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선 국회의원으로서 부정수행에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송강호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이신 분들 또 마음이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하고만 간담회 한 자리에서 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의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칫 잘못 처신을 하게 되면 야당 시장이 열심히 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일에 발목을 잡는 의회가 되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견제할 수 있는, 견제하는 그 친구를 가진 시의회가 또 견제를 게을리해서도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천시나 시민을 위한 일이면은 앞장서서 도와줘야 되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시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졌다고 하면은 그것은
시의원으로서의 모든 것을 던지는 마음으로 경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제천시 의회만은 우리 이건규 시장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업이 방해가 되는 또 일을 하는데 발목을 잡는 그런 의회는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면서 마지막에 정치를 하면서 정치권에서 한 22년 몸담으면서 일했고 거기서 사선을 하면서 쭉 느끼고 보고 느낀 것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를 빨리 내려고 하면 성과가 빨리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성과가 에러를 쳐서 오히려 성과가 늦게 난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자연과학이든 사회과학이든 일정한 시간을 요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빨리 부지런히 입법을 하더라도 그것이 상정이 되게 되면은 숙성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성기간. 내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게 오르면은 오늘 상정하고 빨리 통과시키면 내일 통과시키면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상정해놓고 다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고 그 법안에 대한 문제점이 뭐고 장점이 뭐고 다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 법에 대한 문제가 별로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좀 걸치지 않고 다시 땅에 밀어붙여가지고 그냥 통과하는 거는 꼭 시행하고 보면 문제가 있더라. 사회과학 입장에서도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성과를 가시화 만들기 위해서 하다가 어떤 오류를 보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이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기이 중앙부처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 보좌관들이 지금 한 분은 두 분은 안 왔는데 하도 졸라가지고 이게 한 5월달부터는 되게 이제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편성될 때부터 우리가 이제 간섭을 합니다. 그보다는 이제 뭐가 있는 거 아니 각 부처별로 새로운 사업, 중앙정부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대개 1년에 한 10개 정도 시범 사업을 하는 거죠. 2000년도 가면 한 20개 이렇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도에서 근무하는 우리 부시장님은 그런 사업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좌진들한테도 그거 찾아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에 실무과장이나 또 실무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해가지고 찾아내요. 그것을 우리가 빨리 하면은 늦게 하는 데보다 한 10년, 20년 우리가 앞서갈 수 있어요. 모든 분야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 시과장님들이 그만큼 노력을 하면은 또 위에서 내가 같이 띄워주면은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10년, 20년 앞서 간다. 그러니까 전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아우성 쳐봤자 아니에요.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역점을 두고 하는 사업은 이 강저 단지 휴메시아, 이것은 이제 청전동에 있던 분들한테는 내가 대단히 미안하고 그분들이 지금도 저한테 서운한 감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적에 제천의 중심은 제천 동묘학교 앞에 그 사거리, 지난번 이근규 시장 사무실 방역표 사거리, 거기가 중심이었어요. 근데 제천시 자체가 균형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북쪽으로 올라갔다 이랬는데, 사실은 그때 제1사단을 할 적에도 나는 장소를 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된 거예요. 아마 지금 나보고 1사단을 하라면은 아마 여기 저쪽 두학동 용으로 아마 정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북쪽하고 서쪽은 발전이 되는데 동쪽하고 남쪽은 발전이 안 된다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대전중학교인데 그 해제하고 강저 쪽으로 제가 오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동쪽에 장락철도가 옮겨갔으니까 그쪽에 이제 택지하고 도시 계획이 시에서 행정부에서 이루어지면은 그쪽에 어떻게 우리 서민들이 살 수 있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를 건설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 사항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제천서 평창가는 이제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예탄을 했는데 점수가 전혀 안 나와. 전혀 안 나와. 그럼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가지고 우리 보좌진하고 지금 나도 그렇고 머리가 아픕니다. 어떻게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 현재 두 가지 상황 거기에 대해서 요즘 제가 돌돌이 일을 머리를 쓰고 추진을 하고 있다. 우리 시에서 실국장님들 그런 관심을 가지고 좀 같이 해주고, 또 중앙부처 각 부처에 새로 생기는 사업이 뭔가 그것을 빨리빨리 파악해가지고 우리한테 토스를 해주면은 그것을 우리가 우리 연락 출장소장하고 함께 우리 보좌진들이 해서 신규 사업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이야기들이 서로 모의되고 토론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송강호 의원님이 지원을 따라주시는 마음이 가득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계신 분들 중 다른 분들은 다 중요하시고요. 그래서 두 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태 국회의원 보좌관님 선정하겠습니다. 네, 한광진 비서관님. 특별히 주요 현안 사업 및 2015년도 정부 예산 확보 사업에 대하여 이창선 대검사 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천시 예감사 담당관 이상천입니다. 주요 현안 건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자원관리센터 쓰레기를 입장 확장 사업입니다. 2017년에 제천시 생활 폐기물 조기 매립이 예상됨에 따라 매립시설 사전 확보로 관내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매립 면적은 46,012평방미터로 총 사업비는 99억 6천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1단계 매립시설 사용 연한은 2018년까지로 2단계 매립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2단계 매립시설 확보 시 2033년까지는 사용기간이 연장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15년 정부 예산 확보 신청이 완료된 상태로 2015년 설계비 1억 5천만 원 국비 반영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암동 폐기물 매립시설 안정화 사업입니다. 본 매립장은 봄 하부에 정의되어 있는 침투수 처리가 최우선 과제로서 사업주가 시설을 방치하여 위탁 처리는 현재 불가한 상태로 제천시에서 최근 연계 처리를 결정하였으나 1차 처리시설 설치 등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아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붕괴된 돔이 노후하여 훼손에 따른 악취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하절기 폭우에 따른 침출수 유출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제천시에서는 본 시설이 국가재난시설로 지정된 만큼 환경부가 주축이 되어 본 시설 폐기물 이송 처리, 대체 매립장 조성 등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님이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건의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155억으로 2015년 5억을 반영 요구하였으나 기재부 1차 심의에서 삭감된 상태로 반드시 2차 심의에 5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관심과 배려를 건의드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대규모 투자유치 지원 사업입니다.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는 제천 시민들의 여망으로 기업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민선 6기 이금규 제천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투자유치 진흥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대규모 투자 우량 대기업 유치를 위한 국회의원님의 다각적인 협조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의 문화 융성 정책 추진에 따른 국책 사업으로 제천시 청국면 교리 산 26개 6번지 일원에 건축 규모는 7,604평방미터이고 총 사업비는 209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재부 예산 심사 결과 2015년도 국비 40억 원이 계산 완료된 상태이지만 2015년 국비 소요액은 54억 원입니다. 그래서 14억 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국회의원님의 특별한 관심을 건의드립니다. 7페이지입니다. 제천 미니 복합다운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업 유치 및 인구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제천시 실월동 1원에 조성 면적 27만 6,339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38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문제점으로 사업비 380억 원 중 지방채 100억 원 차이 외에도 초기 시비 130억 원이 추가 투자되는 등의 시 재정 여건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책 대안으로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인 미니 복합다운 시범지구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정책 목적, 조기 달성을 위해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국비 50억 원 부지 및 상하수도 조성비입니다. 지원을 적극 건의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천 행복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보고드린 미니 복합다운 건설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산업단지 근로자 정규요건 마련 및 기업 유치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420세대 48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미니 복합다운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과 행복주택 건설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 소요액 국비 28억 원을 지원을 적극 건의 올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 2015년 정부 예산 확보서 거리 사업입니다.
12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폴리스 힐링 제천 리조트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천시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 폴리스 힐링 제천 리조트 유치했다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여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산 18회 90단지 일원에 총 148만 1319평방미터의 경찰 수련원, 트라우마 치유센터, 치유의 숲 등이 설립되며 총 576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국부문세단 교환이 완료된 상태로 2015년도 소요사업비 172억 원 전액을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13페이지는 비보고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제천시 신백동 일원에 총 사업비 155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집행실조 부진으로 부처에서 비접으로 미이송되었으나 어제 담당 과에서 적극 출장하여 2차 심의 기재부에 반영토록 관련 부서와 협의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 사업 지특회계 사업으로 국도비 계속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림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 사업입니다. 제천시 모산동 일원에 총 38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역사와 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사업 비율을 말씀드리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천시 모산동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는 162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 당선 후 기재부를 방문 상세한 설명을 드린 바 있으나 2015년 소요사업비 15억 원이 반드시 지원되도록 의원님의 결정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금수산 생태교환기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포 최고의 풍광을 자랑하는 능감리, 상천, 하천리의 건강휴양시설을 도입,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하여 관광객 유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영담 속보 탐방로 정비, 금수산 얼음골 심도 및 산책로, 상천리 농특산물센터 재건축, 주차장, 한방 헬리센터 설립 등이며 총 사업비는 87억 원이 소요됩니다. 2015년도 소요사업비 20억 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특별한 배려를 강의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광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덕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다음 페이지 대본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또 21페이지 수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천연물 원료 제조시설 구축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국내 천연물 산업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제천 한방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1억 원이 투입되며 현재 사업 확정 단계로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제천 한방산업의 새로운 전개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건의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12번 영천동 2.5형 저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까지 수질 오염 총량제 의무 시행에 따라 2.5형 저감 사업이 절대 필요한 사업입니다. 당초 총 사업비 7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100억 원 증액되었는데 지하 저류 시설 추가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소요사업비 24억 원이 반드시 지원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13번 제천 쓰레기 매입장 확장 사업과 25페이지 광암동
폐기물 매립시설 안정화 사업은 비보된 사업으로 변경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추사면 농어촌 사회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추사면 수레권, 수촌, 대전 1이 이런 250가구 625명이 수혜 대상인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에 큰 문제 없습니다.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동서 6축, 제천 3척 고속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준공 예정인 충주 제천 구간에 이어 다음 구간의 사업이 연계 추진되어 함에도 노선의 절반을 차지하는 강원권 내 착공 지역으로 강력 도로 교통망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추진적인 음성 제천 구간 준공을 위한 국비 지원과 이 착공 중인 제천 3척 구간에 대한 조기 착공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중구청 내륙 고속가도로 제4공부 건설 사업은 사업 추진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동서고속도로 제천 충주 건설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2014년도 예산 2,445억 원 확보에 힘써 주신 결과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민원 등 해소를 위한 마무리 사업이 893억도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청풍대교 연금 리조트 국지도 82호선 확보장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청풍대교 연결도로 확보장으로 만남의 강변과 청풍랜드, 청풍문화재단지 등 관광지 접근성 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계엄연대에 준공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소유사업비 국비 25번 반영과 사업기간 2017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국지 82호선 국민연구에서 금성 간 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연금 리조트에서 금성면 간 국지도 82호선 구간은 천혜 절경인 내륙에 바다 청풍호가 있어 관광객 및 이용자가 늘고 있으나 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노폭이 흡사하여 교통 정체와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급한 노선 개량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3차 국가 지원 지방도 신설 및 확장 계획의 반영고자 제천시에서 적극 노력하였으나 현재 무산된 사업으로 2016년 4차 국가 지원 지방도 확장 사업 계획에 선순위로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건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국도 대치 우회도로 도하에서 송악 구간 건설 사업입니다. 송악 IC에서 충주 방면으로 우회도로 진입로가 미개설되어 우회도로 균형이 떨어지고 82국지도와 연결되지 않아 많은 물류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3차 국도대체 우회도로 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으로 계획기간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2015년 설계 착수를 위한 예산 5억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제천 평창간 지도 80교 확보장 사업입니다.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 사업에 대하여 2014년 7월 15일 타당성 조사에 따른 1차 점검회의 시 주무부서 의견 수정 결과 비용 편익이 낮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요망 등 여러가지 정황상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베네피트 코스트 수치가 낮을 경우 사업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역재정부의 증언에 따라 의원님의 특별한 관심과 영향을 건의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국도 38호선 종목지점 막달대 교차로 개량 사업입니다. 막달대 교차로는 접속되는 38 국도와의 시거 확보가 불량하고 많은 교통량으로 매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지점으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대전지방국도관리청과 여러 차례 교감은 있었으나 아직 예산은 미반영된 상태입니다.
교통은 혼잡적인 박달재 교차로가 입체화되어 박달재를 이용하는 강남행 및 주민의 교통사고 위험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 시행을 건의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장평천 고양해강 정비사업과 다음 페이지 36페이지 이당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장평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15년 국토부에서 충북도 1순위에 반영되어 현재 기재부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수해로부터 시민의 재산보호와 생태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2015년 설계 영업비 예산 방향을 적극 건의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장평천 사업에 이어 고암천 하천제 예령 사업도 국가에서 사업 타당성은 현재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평천 사업이 선정됨으로써 한 개 지자체 2개의 신규 사업이 반영이 불가하므로 2016년도에는 선순위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의원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우도천 수해 상수기 개선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현재 사업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잔여분의 예산 방향을 적극 건의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중앙선 목소 전철 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하여 2015년도 예산 2천억 원을 신청하였으나 1,200억 원으로 조정하여 기재부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당초 신청에 2천억 원이 전액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올리겠습니다. 41페이지는 이보고 사항으로 정리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연치유 복합 휴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우수한 자연 관광 자원과 관광 시설을 연계하여 한방을 극한 의료, 휴양, 치유, 시군 등을 채워가는 자연치유 복합 휴양단지 조성을 통해 내륙권 자연치유 관광산업의 거점화 및 전략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동북권 개발의 사업으로 사실 당초에는 동북권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으나 이 사업은 조금 추가 검토를 거쳐서 입지는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18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비 2억이 반영되어 기재부로 이송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이 국내 자연치유 관광 중심센터에 제천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사업 추진이 확정돼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건의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보암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5년 수요사업비 국비 22억 7,500만 원의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번 청정지구 5류 우수 전기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청정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청정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한 노력으로 감객정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본 사업이 2015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2015년도 소유사업비 15억 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업 2015년 정부예산 확보 사업 건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선 현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해드린 내용과 시정 발전에 대한 자유토론 시간입니다. 송강호 국회의원님께서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의원님들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하시라. 예, 말씀하세요. 부의장님.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우리 송강호 국회의원님 이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천시의 전반적인 경제 성장과 주민 복리 증진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성장을 시킬 수도 있고 복리 증진을 향상시킬 수도 있는 수뇌부적인 역할을 하는 모든 분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귀한 현안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정책 결정자들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시정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당위성과 경제성, 합리적인 어떤 그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그 중요성과 더불어서 시민들의 여론은 수렴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런 서로의 눈높이에서 가슴으로 소통하는 귀한 정책을 앞장서서 우리 송강호 국회의원님 크고 작은 일을 많이 성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왕암동 폐기물 매립 시설 안정화 사업입니다. 지금 가장 이거 시급하면서도 이 주민과 직결된 그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생명에까지도 지장을 줄 수 있는 아주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러 다각적인 측면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우리는 아직 대단한 폭우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응급복구 처치로만 돼서는 안 된다. 이걸 빨리 해결하지 않는 한은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제천시의 피해면서 이게 대한민국까지도 수질 오염이 가능합니다. 이거 환경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 준 의원님 지금까지 잘 진행해 주신 차원에서 그냥 어떤 그 행정적인 수순과 절차와 누구 때문에 이렇다는 어떤 그 당위성을 사람에 맞춰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우리 의원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사안으로 보면서 좀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사람이 상처가 나면 공개됩니다. 공개되고 있는 것을 좋은 병원 찾고 어떠한 방법으로 의료 치료를 할 것인가를 이걸 가늠하다 보면 상처는 썩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원을 시키면 절단입니다. 이러한 심각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 왕암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됩니다. 한번 이야기 좀 한번 해보죠. 네, 안전구 소속자입니다. 지금 현재 왕암동 아니 네, 왕암동 폐기물 매립장은 조금 전에 양승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응급 대책으로 우수 처리하는 데 지금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환경부의 공동기 자원순환국장님이 현지를 다녀가셨는데 저희들은 일단 그 침출수를 제거를 하고 안정화하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그것을 국가에서 국비 지원 사업을 좀 배달하고 좀 불기차게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직 환경부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예산 지원 근거가 미약하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하지 못한다.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국비 확보를 해서 방송모 내신 노력을 해서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서 순차적인 대응을 단기화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하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시장님도 취임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하시고 민간 전문가 등이 또 공무원의 관계 의원님들 같이 참여하는 그 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 대한 국비 지원 논의를 좀 찾아가려 하는 그런 단계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은 다들 아실 것 같고요. 현재 최근까지 되어 있는 거는 우리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법적 지원 근거가 없는 겁니다. 국비를 지원하고 싶어도. 근데 사실은 이제 환경부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른 예산에 실무자 표현대로 하면은 끼워넣기로 해서 한 5억 정도를 급히 반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기재부 실무자하고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 왜 이걸 편성했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재가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 지원 문제를 어떻게 근거를 좀 더 마련을 해가지고 답답한 얘기지만 사실은 환경부나 기재부나 다들 이게 눈에 보이도록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는데 아직 발생하기 전이라는 것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 말씀하신 대로 소유자가 아직 민간이 있기 때문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태인데 계속해서 저희 보좌진 입장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미리 계속 주의를 시켜서 어쨌든 기재부의 예산이 응급 복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그 민간업자도 뭐 포기한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지금 환경청에서 지난번에 고발에 대해서 이제 재판을 좀 진행되었었습니다. 지난주에 선고가 됐는데 그 사업주가 일부 다시 그 재판 진행 과정에 유리한 점을 찾기 위해서 이제 여기 응급대책시설에 한 2,3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그런 거를 집행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지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그분이 지난번에 선고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뭐 의견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요. 여기 그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이 왕도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지금 현재까지 가능한 방식은 그 공매 시설 경매를 통해 가지고 지자체에서 인수해서 이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경북 봉화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제천시도 봉화군의 사례를 좀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저희 의원실에서는 지난번 정무위 활동을 할 때 이 낙찰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작업을 사실은 저희가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가 인수할 때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저희 하나의 목표인데 사실은 이것도 그 시나 주민들이 봤을 때 왜 이 민간 시설을 시에서 예산 지원하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이 사업자가 사실은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고발을 해도 본인이 뭐 배짜리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지금 왕한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매 처분을 빨리 해서 시에서 인수해서 인수한 자산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긴 한데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 복구기 예산이라도 당장 5억을 좀 반영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는 조금 시간이 좀 걸려서 해결이 되더라도 어쨌든 저희가 이번 회기 안에 반드시 좀 결정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개인 사업장에 국비를 넣게 되면은 국민의 세금을 개인한테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니겠죠? 그런데 이쪽에서 어쨌든 그 사업권을 포기를 해야 되는데 포기는 또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업이 앞으로 수익성이 있는가? 지금 현재 그 매립할 수 있는 양은 39cm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주는 그 생각이 그거를 승고를 해서 또 지상으로 승고를 해서 하면은 사업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원주 환경청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입장인데 원주 환경청에서도 어제 한 이날 같이 왔었는데 환경청장도 승고는 더 이상 없다 하는 것을 아주 그 입장이라. 말도 안 되고 한다고 해도 믿을 수도 없고 그 어떤 방법에서 빨리 그 사람이 그 사업에 손을 띄게 하지 않는 한 모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서 제천 시민이 잠깐 피해를 보게 되고 참 나는 그 얘기 나올 때마다 참 딱 하더라고. 그래서 아까 우리 박인대 보좌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문제도 뭐 얘기가 될 수도 있고 검토가 되는데 저희들이 그 민간인의 그 지금 사업 포기 사항을 저희들 경매를 병락을 받으면 모든 책임을 다 저희들이 인수하고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뭐 시민적 공감대라든가 이미 형성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 사업자에 대해서도 먼저 환경 중에서도 시설 폐쇄라든지 임을 명하여서 가는 방향도 찾아봤는데, 그렇게 되면 국가행정 대집행 가는 것도 오히려 더 어렵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관심원에 적극적으로 한번 합시다. 예. 도와 관련된 말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건설적인 자리에 참석해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논의되는 사항 중에서 저희 충청북도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챙겨가지고 예산 정책 지원 정확하게 이루어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3년간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제가 도하고의 관계에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각 시과에서 공모 사업을 응모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저희 도의원들이 인지하는 시점이 각 시과에서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경쟁이 치열하게 된 다음에 이제 그때 좀 힘이 필요하게 되면 이제 시과장님들한테서 연락이 와서 공모 사업을 지금 올렸으니까 좀 알아봐달라 이렇게 이제 보통 사업 접수가 됩니다. 근데 그때 되면 시기가 많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참석하신 국장님, 시과장님들한테 부탁드리는 말씀은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하기 전에 일단 공모 사업 응모가 되는 시점에서 저희 도 측에 도의원들한테 연락을 미리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초기 단계부터 각 시과들을 설득하고 좀 공모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좋은 결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탁의 말씀 우선 드리고요. 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담당관실로 예산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보통 각 시과에서 예산 담당관실로 넘어가는 그 배수가 2배수 정도 넘어갑니다. 200% 정도 되는 데서 예산 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확률도 많이 낮아집니다. 좀 저희들이 미리 인지해서 예산 담당관실하고 예산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미리 부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과장님들하고 저희 도의원들하고 관계가 너무 소원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제부터 저희를 호칭을 여기 옆에 계시는 윤홍창 도의원하고 저는 제천시청 도청 출장소 그저 파견 공무원 정도로 생각하시고 전화 주시고 많이 해주시면 저희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많은 사업이 제천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정보가 공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정보가 저희 도의원들한테 신속하게 전달이 돼서 저희들이 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저희 우리 제천 단양 지역에서 예산 결산위원회는 꼭 한 명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도에. 그래서 그 이유가 저희들 제천 단양 쪽으로 오는 사업에 대한 사업권을 지키고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최대한 또 활용을 많이 해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북부 출장소가 지금 이제 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북부 출장소는 지금 현재 기능 가지고는 현재 북부 출장소 유지해 가는 것이 사실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필요하신 여러 가지 우리 도청의 업무 기능을 북부 출장소로 옮겼으면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청 북부 출장소 기능을 불원 형태까지도 확대하겠다는 게 이시정 지사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업무적으로 업무량을 실제로 북부 출장소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그것이 도청에서 지금 반영되도록 하는데 예를 한 가지 들면 얼마 전에 우리 한건택 국장님하고 도청 오세훈 국장하고 이렇게 간담회 자리가 있는데 제가 참석했는데 오세훈 국장이 저한테 조언 주시는 투자 유치 기능을 북부출장소에서 제천 단양 지역만 투자 유치하는 기능을 별도로 확보를 좀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저희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제가 그 소리 들으니까 투자 유치 담당 공무원이 도청에만 있는데 그 사람들은 충청북도 전체의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공장 관계자들이나 입주기업에서 원하는 곳으로 위치를 시켜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임무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북부출장소에도
제천 단양 지역만의 우측 투자 유치를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업무를 가지고 있으면 제천 단양에 집중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받아들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다시 한번 거리감 없이 옆에 계시는 시의원들과 마찬가지고 저희 도의원들과 거리감 없이 많은 정보 주시고 공유해서 우리 제천시 발전에서 얼굴을 하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 도를 교육해서 중앙에 공모 사업을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에서는 모관이 그 이야기 해보면 도에서 선정이 돼서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못해. 이게 맞습니다. 여기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내가 그 정보를 알고 관계부처에 이야기하면 관계부처에서는 도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미 결정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면 유기적으로 공무원 한 사람의 머리 씀씀이 역사를 확 바꿀 수 있어. 역사를 확 바꿀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공무원들이 확실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귀찮을 정도로 전화도 하고 그래요. 가끔 뭐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고, 꼭 필요해서 전화하는 게 아무 전화도 주소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배롱찬 의원입니다. 지금 강현삼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을 전부 공감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1,550억의 추경을 예산을 우리 심사하면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신문 지상에도 많이 나지만 어쩌면 그 제천적인 굉장히 호기도 그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회 각 위원회 위원장이 전부 다 우리 새누리당 출신으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습니다. 이번에 추경 심사를 제가 하는데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께서 오셔서 특히 충주 교육청 몇백억의 예산이 들어간 그 교육청 예산 삭감하지 말아달라는 문제, 또 진천 지역에 위치되고 있는 체육고등학교 거기도 한 108억 정도인데 지금 사실 일부 의원들이 굉장히 예산 삭감하려 가서 예민한 부분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부탁하셔서 전액까지 통과시켜드리고, 우리 제천 지역은 20억 6천만 원 정도를 심의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위원장이 될 줄 몰라서 이렇게 놓으시지 못하셨더라고요. 근데 사전에 미리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원들하고 협조해 주신다면 특히 추경 같은 경우 또 9월 추경이 있을 거고 또 12월 달에 올라올 텐데 미리 좀 챙겨주시고 말씀해 주신다면 저희가 우리한테 신세진 위원장들이 계시니까 저희가 또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산업정책이라든지 또 건설소랑 또 행정문화 이런 쪽으로 또 운영위원회 이런 쪽으로 위원장님들하고 적절하게 협조하고 또 국장님들하고 협조하고 시민 담당관들까지 내려가서 철저하게 우리 지역 예산 지키고 또 더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도의원들하고 우리 여기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하고 함께 소통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제천 지역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다 같이 고향을 지킴으로써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할 테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마음 열어주시고 또 언제든지 불러주시고 예산에 관한 상의해 주신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분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시의원님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저 시골 어디 시골이지 농촌 담당하는 위원님들과 해서 감사합니다. 저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그 와감동 맵장대를 포함해서 현안 사업이 꽤 많습니다.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사실 돌아보면은 그렇게 심각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인데 좀 호도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간단히 기본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우선 마감동 그 폐경 매립장 문제는 송광호 의원님께서도 잘 지적하셨듯이 단순하게 이 제천 지역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물론 뭐 세월호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가 재난에 준하는 모든 사건들을 보면 초기 단계의 그 법규나 규정에 의해서 서로 중앙정부에서 위헌적으로 대처하다가 그 사건을 계속 키워서 사후에 약방문적으로 수천억씩 투입해도 국민들에게 비난받는 그런 경우가 왕왕했기 때문에 이 왕왕 폐경 매립장은 일단 철저한 점검을 해서 이것이 정말로 제천 지역 사회에 있는 작은 시설의 문제인지 아니면 남한강 수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우리 인구의 한 반 가까운 수도권 전체를 위협하는 생존권의 문제인지를 좀 진단을 하고 그 진단이 따르고 나면 이것이 개인 사업 시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국가 재난적 차원에서 이걸 접근해야 되겠다는 인식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관당부에서 TF팀을 구성해서 민관 그리고 시민단체, 환경단체와 함께 아우르는 이 청밀 진단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까지 나온 뭐 여러 가지 그냥 검증되지 않은 의견으로는 결국은 차수막이 터졌다라고 보는 입장에서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지하수가 상당히 유출되고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우려는 만에 하나라도 피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염려 속에서 이걸 철저히 점검하지 않고 단순하게 미봉책으로 이걸 나가다가는 최소한 뭐 짧게는 10년, 20년, 길게는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큰 재앙으로 이게 불려지는 것이 된다면 역사 속에 우리가 죄인이 된다. 이런 인식으로 이걸 대처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 재검토 사업에 대한 입장인데요. 우리 의원님들도 뭐 익히 다 아시고 또 다 충분히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형 지난 정부, 지난 시정에서 추진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찬반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양순경 부의장님 지적하셨듯이 조금씩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기회에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마치 몸이 찌뿌둥하면은 정밀하게 종합검진을 받아서 초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면 아무리 큰 병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고생하지 않고 완쾌될 수 있는 것처럼 지역 현안 사업이고 또 특별히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시민 정서상 아직 100% 만족도 있게 동의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민선주께서 철저히 재검토해서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개선하고 혹여라도 그것이 정말 큰 심각한 문제라면 과감한 결단도 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 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또 헤쳐나가고 이런 그 결정은 그 우리가 검토한 이후에 내릴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서 마치 재검토라는 용어상의 문제나 시민사회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이것이 무슨 재검토가 마치 반대하거나 막는 것처럼 이렇게 오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저 중앙구청을 이렇게 쭉 다녀보니까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송광호 의원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제가 드리는데, 교통부 국토부를 갔더니 거기에 있는 철도직 공무원들이 수박을 저한테 까주면서 송광호 의원님께 잘 말씀드려서 철도 예산 좀 많이 좀 따달라고 분명 거꾸로 저한테 오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결국은 이 현안 사업이나 이 지역 문제에 관한 한 중앙구청에서 봤을 때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제천시의 예산과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염려하고 함께 추진하고 있구나 라는 그런 협심되고 다합된 모습이 중앙정부에 매우 중요한 가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관계가 있는 뭐 장차관이나 만날 때도 제가 늘 첫 번째 얘기가 아까도 모두의 인사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송광호 의원님이 정말 관심 가진 사업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문제를 제기하면 매우 귀담아 듣고 유효한 그런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제가 송광호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 지난번에 저한테 허락하셨듯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저는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우리 모두가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송광호 의원님 정말 제가 많이 팔아먹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가 송광호 의원님께
다시 한번 이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저도 작지만 같이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마음의 문과 앞으로 큰 정책 리더십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큰 어른으로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어줄 걸 믿고 이 자리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특별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우리 제천시가 처해져 있는 현안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특별한 애정을 확인해 주신 점을 되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그러한 우정의 추구와 여러 가지 지침을 잘 받들어가면서 균형 잡힌 시정을 통해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세월호 사태를 위해서 국가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제천 지역의 청풍호 부문의 관계 담당 부서에서는 전기나 기계적인 안전진단 보고서를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지금 받아가지고 그런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야 사후에 대처 능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관계 담당 부서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참 모두들 고생하셨는데 제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저하고 생각을 공유하는 시장님들이 별로 없었어요. 있다고 하면 전임 친명의 시장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나는 제천시를 위해서, 단양군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 미친 지경이란 말이에요. 열정이 막 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한테 정보를 하나도 안 줘. 오히려 나를 만나는 것을 꺼려요. 예. 그 당시 예를 들어서 과장 정도가 돼도 다 퇴직을 했지만 그 당시 이제 담당자나 계장 정도가 지금 여기 다 계시는데 단양도 마찬가지였어요. 단양도. 그러니까 나는 그 일을 찾으려고 매일 해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을 하는 이야기 뒤에서 귀동냥 해가지고 올라와서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난 이국규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제 옛날로 회귀하는구나. 내가 앞으로 정치를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 그냥 편하게 지나지 이런 생각도 사실은 했어요. 근데 우리 이국규 시장께서 그런 것을 초월하고 모두가 손을 잡고 제천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고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좋은 거예요. 왜 우리가 손잡고 정말 제천시를 위해서 일을 해야지 누가 잘하고 못하고 욕을 하고 안 하고 전에 각자가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떳떳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은 당당한 겁니다. 원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지난번 수변 지역개발 사업한다고 4년 전에 그런 예산이 있었어요. 하루는 수변 지역 개발을 하는데 제천은 예산이 제로야.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이 있고 단양마에도 수십억이 있고 단양마에도 수백억 있지. 수십억이 아니라 제천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단체하고 모든 사람들이 중앙에 가서 있는 소가운 뭐냐 왜 국회를 우리 잘 뽑았다고 난리야 난리. 근데 보니까 그때 과장님들이 국장님들이 중앙하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 돼가지고 사업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산꼭대기로 뭐 전혀 수변 지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엉뚱하게 이제 사업 계획을 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전부 다 X 다 했어. 그러니까 사업이 돈이 0이지요. 예산이 제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래가지고 근데 4대강 사업 단장하고 국토부 장관 불러다가 정말 내가 난리를 냈어요. 사람이 이렇게 바보 만들면 되냐고 그랬더니 그걸 가져왔더라고. 여기 해당되는 줄 사업이 없다 이거야. 해당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도 예산을 주시오. 제천시에다 다시 지시를 해가지고 그 사업에 예산을 준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니까 중전리에 가면은 뭐 희한한 사업 하나 있죠. 돈만 쳐들여 놓고 물도 안 오고 무슨 공원도 아니고 아무 대표적인 그 저기 뭐예요 국가 예산 낭비 사업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또 난리 날까봐 제천 단양의 하천을 전부 내가 파악을 했어요. 파악해가지고 이 하천만이면 저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천 단양의 하천은 거의 지난번에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 아마 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중요하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대단히 귀한 양반이에요. 중요한 양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서울의 연락소장님하고 또 한 분 계신데 우리 보좌진들하고 다 내가 보좌관이다 그런 생각 아주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해라. 그리고 우리 저 연락소장 보고도 뭐 제천 연락소장 이제 말고 송광호 의원실 서기관이면 김서기관이면 김서기관 뭐 그렇게 이야기해봐라. 송광호 의원실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아예 중앙부처 전화지 하라는 말이 내가 그런 말을 하는데 이런 교회에 우리가 마음이 합하게 되면은 제천 사람들은 행복하고 우리가 의리를 기르고 서로 말도 안 하고 그러면은 불행한 거는 제천 시민들이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열심히 해보고 이런 교회 또 우리 시장님하고 상인들이 그리 하자라서 참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열심히 합시다. 네, 짧은 토론 시간인데도 지역 발전을 위해 진지하고 애정하는 토론과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 소개하시던 풍산사업 공모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하 구내식당에 5층 마련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풍산사업을 구성하겠습니다.